지난 토요일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7살 이막달 할머님이 별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에 생존자는 16명입니다. 특히 이 할머니가 별세한 지난 29일이 경술 국치일이었죠. 네, 일제의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110번째 경술 국치일이었습니다. 이 경술 국치일을 맞아서 광복회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소유권을 이제 국가에 귀속해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원웅 광복회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에 국가의 소유권 귀속 신청한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들 이거 합해보니까 공시지가로만 해도 156억 원을 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뭐 부동산이 땅이 뭐 어디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친일파 이번에 새로 찾은 재산이 친일파 12사람의 재산인데요. 네. 아마 공시지가 156억 원이라면 우리 시가로 한 5, 600억 원이 될 겁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나 하남, 구리, 파주 이게 수도권에 그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재산을. 지금 친일파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친일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번에 그 12명의 친일파 중에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좀 알만한 그런 친일파들도 좀 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그 저희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그 한일합당에 기여한 공으로 자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자기자인데 그 임선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또 강원도와 충청권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났었는데 의병들을 토벌하고 학살하는데도 앞장을 서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제 이제 자작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아들도 또 그 자작을 이렇게 하기를 습작을 해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그 아들도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또 일제로부터 훈장도 받고 그랬어요. 대를 이어서 하여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후손이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사실 지금 숨겨놓은 재산을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또 지금도 일본인 명의재산 귀속 업무를 또 조달청이 하고 있고 법무부도 뭐 친일재산 귀속 업무 진행 중이고 그런데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광복회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친일조사위원회가 찾지 못한 것은 이제 그 일부는 조사가 좀 철저하지 않아서 누락된 것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아주 교묘하게 은닉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는 특히 친일재산 환수법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저희들이 광복회가 직접 나서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예전에 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하던 중에 그때 친일파 168명의 토지 그때도 이제 1,300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거 환수했거든요. 그때도 1,2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시가로. 그런데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했죠. 소송으로 맞섰고 여러 건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친일파 그 후손들이 재산을 그 빼돌리기 수법이 아주 다양한데요.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친인척 이름으로 옮겨놓는다든지 또는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형식을 하든지 또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번에 찾은 아까 임성준 씨 그 손자가 지금 하는 거는 종중재산으로 이렇게 숨겨놓았어요. 종중으로. 종중재산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찾은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소송 가능성이 네. 별로 없는 바로 국가 기속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소송으로 저희 국가의 어떤 패소 결과가 계속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을 그렇지 않은 것 중심으로 지금 무선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이제 낮은 것부터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은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뭐 확실은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지금 뭐 찾고 확보해 놓은 상태하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뭐 그동안에 찾은 것이 한 1,200, 1,300억 원에 상당하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저희들이 지금 기본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한 2천억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저희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고 특히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회장님, 광복절 기념사 사실 파장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그 정당 간의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논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일청산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논쟁으로 번진 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진정한 친일청산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친일청산이나 나치 청산이나 같은 시대에 같은 반인류 범죄잖아요. 그런데 유럽 어디에도 또는 이런 데도 나치 청산을 가지고 여당 야당 간이 의견이 갈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친일 청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의 정파적 문제, 또 보수 진보의 그런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친일청산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인지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기본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정당이든지 친일청산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집권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집권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혹시 지금 현재의 어떤 보수 야당이 친일 청산에 대해 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정당인지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품어안고 있으면은 그 정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어느 정당인지 건강하게 국민들 속에 자리 잡으려면은 친일 비호하거나 친일을 뭐 청산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제거시켜야만 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세인들을 저는 이렇게 출당시키는 정치 세력만이 우리 사회에 조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복회가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친일파 후손 토지 소유권 국가 기속 끝까지 성과를 이루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좀 활약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